민주당이 또다시 댓글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이 앞장섰는데요. 윤석열이 옳았네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이유로 무려 군 정보기관과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한 사이버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댓글 많은 것도 내란입니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겁니까? 이쯤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건 침묵하는 유권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꺼내든 사이버 내란 발언의 배경과 의도, 그리고 그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낱낱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이 갑자기 사이버 내란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발언의 배경은 단순한 기사 댓글이었는데요. 전날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의 선거관리부실을 다룬 기사에 이래도 음모론이냐? 윤석열이 옳았네라는 댓글이 붙었고 여기에 수천 개의 공감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추 위원장은 해당 댓글이 오후 4시 40분경에 5,245개의 공감을 얻었는데 다음날 오전 9시에는 18,711개로 급증했다라고 주장하며 저희는 사이버전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국가정보원, 군사이버사령부, 777 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실명을 언급하면서 사이버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상식적일까요? 절반 국민이 선관위 부실에 분노의 댓글을 달고 거기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것이 무슨 내란이라는 것입니까? 댓글 공감수가 많다는 이유로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이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건 음모론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도 스스로 음모론을 펼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유권자 탓, 댓글 탓, SNS 탓을 반복해왔습니다.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가짜뉴스, 심리전, 인지전이라고 몰아가며 실상은 유권자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추 위원장은 무력 내란은 초기에 진압이 됐지만 사이버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정치적 수로 넘길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하에 폭동, 군사행동, 조직적 선동 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런데 단지 댓글 공감수 증가가 내란입니까? 그렇다면 추미애는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클릭한 좋아요 하나하나가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조직적 음모의 일부라는 겁니까? 그런 시각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내란 프레임을 끌어와 유권자들을 겁주려 한다는 점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불리한 여론이 나타나자마자 그것을 내란, 조직적 음모, 사이버전으로 몰아가는 건 선거 자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결국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의 표현과 판단까지 통제하려는 것 아닌지 묻고 싶고요. 자, 이런 발언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유권자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추 위원장은 이어서 대통령실 김모 차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처럼 제보를 근거로 삼은 민주당 인사들의 폭로가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죠. 대표적으로 김의겸 전 의원은 2022년 한동훈 전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제보를 받고 국회에서 폭로했지만 해당 제보는 제보자의 허위 진술로 밝혀졌고 김의겸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제보 정치가 자칫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추 위원장 발언 역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또 하나의 선거용 허위 폭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입수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국가 주요 정보기관을 겨냥하고 대통령실을 지목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내지 정치적 음해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구나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런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은 또 하나의 선거 개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추미애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이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꺼내든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최근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론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문제 제기조차 국가기관 개입설로 몰아가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정치 전술입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민주당은 비판 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외부 세력 개입설, 가짜뉴스 유포자 색출, 방송장악 시도 등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 수호 논란, 검찰 인사 파동, 검수완박 강행 등에서도 음모론과 정치 탄압론을 반복하며 여론을 흔들려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종의 패턴이라고 봐야 할 수준인데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일 것입니다. 댓글을 달고 공감을 표시하고 선거 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보이면 그것을 조작, 사이버전이라며 막으려 합니다. 국민들은 정권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마음에 드는 댓글만 달아야 국민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추미애 위원장 본인이 가장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사건이 바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2018년 당시 추 위원장은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실형이 선고된 명백한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지요. 이런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댓글 공감수 증가만으로 사이버 내란을 주장한다는 건 자가당착 그 자체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사이버 내란 발언은 매우 중대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이 무엇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관위 부실, 민주당의 조작 가능성 의혹, 유권자 불신 확대, 이 모든 불편한 진실을 덮기 위해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프레임이 아니라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실히 국민들께 보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꾸만 내란, 사이버전, 이런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동시에 선거 자체를 하나의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사이버 내란이 있다면 그것은 댓글을 단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불온한 것으로 낙인 찍고 봉쇄하려는 세력일지도 모릅니다. 유권자의 비판을 조직적인 반역 행위로 몰고 가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짜 위협입니다. 선거는 프레임의 전쟁이 아니라 진실과 민심이 맞서는 정면 승부여야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에코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